안녕하세요. 저는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에서 셀 앤 진 트래픽 관련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김도형입니다. 오늘 저는 트랜스펙션 테크놀로지 중에 하나인 일렉트로포레이션 테크닉 관련하여 저희 서머피셔에서 제공 가능한 솔루션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트랜스펙션은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고 누구나 이미 한 번씩 사용해보고 최소한 드런을 보셨을 몹시 익숙한 세포 관련 테크닉 중 하나입니다. 이미 실험실에서 연구 과정에서도 진 펑셔널 스터디를 진행하시면서 사용해보았을 가장 베이직한 기술 중 하나인데요. 스템셀, 뉴럴셀 연구를 비롯하여 최근에는 크리스퍼-캐스나인과 같은 진 에디팅 기술이 적용이 간편한 여러 제품들이 이미 나오면서 연구에서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연구뿐만 아니라 단백질 발현, 항체, 면역 관련 치료제,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생산에까지 이미 공정 레벨에서 사용 중인 기술입니다. 특히 옆에 표를 보시면은 2017년도를 기준으로 가장 대표적인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중 하나인 카티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으면서 폭발적으로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파이프라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펙션 기술은 본격적으로 생산 공정에서도 이미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요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의 상단은 트랜스펙션 기술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의 생산 공정을 간단하게 도식화시킨 그림입니다. 이는 셀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이제 주로 트랜스펙션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주로 바이럴 벡터를 사용해서 외부 유전 물질을 세포 내부로 전달하여 세포의 형질 전환을 유도하였습니다. 현재까지 FDA 승인을 받은 치료제 또한 주로 바이럴 벡터를 사용해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이러스 기반의 벡터는 환자 체내에 주입된 이후의 안전성에 대해서 꾸준히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FDA에서도 이런 바이럴 벡터를 이용한 세포 유전자 치료제를 적용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계속해서 어떠한 증상들이 있는지 트래킹 받으라고 권고안이 있을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바이럴 벡터를 사용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용 생산 시설 그리고 연구 시설 그리고 높은 생산 단가라는 허들을 또 넘으셔야만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를 바이럴 벡터 이용해서 진행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인 방법으로 세포 내부에 외부 유전 물질을 전달할 수 있는 일렉트로포레이션, 즉 전기 천공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보다 저렴한 비용 그리고 핵산 유래 물질뿐만 아니라 크리스퍼-캐스나에 적용되는 RNP와 같은 프로테인 복합체도 세포 내부에 전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토대로 현재 여러 측면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대부분 트랜스펙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리포펙타민과 같은 화학제제를 사용하셔서 진행하셨던 경험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대개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리포펙타민과 같은 케미컬 리전트가 사용되지 않을 때 대부분 최후의 선택지를 삼으신 경향들이 주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을 아직 경험해 보시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일렉트로포레이션, 전기 천공이란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펙션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세포의 안팎을 구분하는 셀 멤브레인을 넘어서 바깥에 존재하는 외부 유전 물질을 세포 내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셀 멤브레인을 투과하면서 세포의 상태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킬 수 있음이 기본 전제 조건이 됩니다. 셀 멤브레인은 아시다시피 친수성과 소수성을 이루어진 리피드 바이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멤브레인이 유지되는 주요 요소 중에 하나는 친수성, 소수성을 유지해주는 세포 내부와 외부의 차지 환경입니다. 이러한 셀 멤브레인에 강한 전기 펄스를 흘려서 일시적으로 이러한 차지드 컨디션을 흔들어서 세포막의 미세한 포어들을 형성해서 이러한 포어를 통해 외부 유전 물질을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술이 바로 일렉트로포레이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기장이 형성되었을 때에만 일시적으로 포어가 형성되면서 이러한 차지드 컨디션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게 되면은 그 과정에서 멤브레인은 원상 복구되고 이 차이나의 순간에 형성된 포어를 통해 외부 유전 물질이 셀 멤브레인을 투과해서 세포 안쪽으로 전달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일렉트로포레이션은 트랜스펙션을 진행하는 방법 중 그래도 비교적 성공률이 높은 기법 중 하나입니다. 전기 펄스 조건을 조절해서 세포의 생존율 그리고 진 트랜스퍼 이피션시를 최적화하는 여러 가지로 좀 모디피케이션도 가능한 그런 테크놀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렉트로포레이션 관련해서 저희 서머피셔에서는 두 가지의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알리오 스케일의 네온 시스템과 GMP 도입 가능한 생산용 장비인 CTS 제논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중 네온 시스템은 출시 이후 근 10여 년간 여러 연구자분들의 든든한 해결책으로서 활약해 왔습니다만 드디어 이를 이어받을 후속 장비인 네온 NXT, 네온 넥스트 시스템이 드디어 런칭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네온 넥스트 장비부터 이를 확장시켜 대용량 스케일러 활용이 가능한 CTS 제논 시스템까지 네온 투 제논, 즉 리서치 투 매뉴팩처링에 대해서 소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온 넥스트 시스템은 기존의 네온 시스템과 동일하게 파이펫 베이스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장비입니다. 이전 장비인 네온 시스템의 기술적인 장점은 이미 계승하였기 때문에 이미 만여 편이 넘는 논문에서 검증된 이미 기술적으로 확고하게 완성된 장비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펙션 난이도가 높은 이뮨셀, 프라이머리 셀 등의 효과적인 해결사로 활용이 가능하며 세포주별로 별도의 버퍼나 시약이 필요하지 않은 네온 넥스트 키트만으로 거의 모든 동물 세포들에 대한 프로세스 옵티마이저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이러한 일렉트로포레이션 기술을 연구 목적뿐만 아니라 생산까지 고려하고 계실 경우에는 네온 넥스트에서 확인된 파라미터를 뒤이어 곧 소개드릴 GMP 생산 설비를 활용이 가능한 CTS 제논 시스템을 확장하여 프로토콜 트랜스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한 번이라도 네온 시스템을 활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파이펫 베이스 테크놀로지를 그대로 적용하여 높은 볼테이지 지수, 높은 세포 생존율과 트랜스펙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입니다.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주는 전구가의 전총 면적을 최소화하면서 균일한 정거장을 팁 내부에 형성하여 전기장 형성 시에 발열, 그리고 이온 발생률, 그리고 pH 변화를 최소화한 시스템입니다. 오히려 네온 이전 버전보다도 파이펫 팁 결합이 보다 편리해졌기 때문에 좀 더 빠르고 쉽게 사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모품의 구성 또한 이전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전 버전에서도 팁의 종류가 10마이크로리터, 100마이크로 두 가지이고 그리고 버퍼 및 소모품의 구성은 이전 버전 내용과 동일합니다만 팁과 튜브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장비의 구성은 이전 버전과 거의 동일합니다.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개선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버전보다 좀 더 작고 슬림해졌고 파이펫 또한 보다 쉽게 장착이 가능하고 더 높은 내구도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부분이 더 개선되었는데요. 기포가 파이펫 챔버 안에 들어왔을 때 감지 가능한 센서가 좀 더 정밀하게 개선되었고요. 이전 네온 버전 같은 경우에는 미세 버블 같은 경우에 밟지 못해서 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좀 더 민감하게 디텍션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웹페이지에서 물론 확인이 가능하겠지만 보다 빠르게 장비에서 직접 테스트를 원하는 타입의 세포에 대한 레퍼런스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전 버전의 장점은 그대로 계승한 네온 넥스트 시스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마마셀 트랜스펙션 컨디션 옵티마이제이션이 가능한 장비입니다. 아이버퍼, 티오퍼 두 가지의 리서스피언 버퍼를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고요. 특히 GMP 스케일인 제논 시스템 버퍼와도 호환이 가능하기에 작은 스케일의 네온 넥스트 시스템만으로도 추후 제논 시스템을 가실 때 공정 테스트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시는 웹페이지 상에서의 웨펀스 DB도 동일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사용 가능한 파라미터에 대한 결과값 그리고 이때 사용한 세포 배양 조건 등에 대해서 PDF 파일로 웹페이지 통해 동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은 익스페리먼트 데이터 앱을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실 플레이트 디자인이나 그리고 이때 사용한 시약과 버퍼의 개선 등을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사용되는 세포질 종류에 따라서 효율과 생존율은 다소간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높은 생존율과 트랜스펙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지금 보신 데이터는 더블 스트랜드 플래스미드 DNA와 mRNA 두 가지의 페이로드를 각각 다른 두 가지 스케일의 10마이크로리터 그리고 100마이크로리터 팁에서 수행하였을 때 조건에 따른 세포 생존율 및 효율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는 데이터입니다. 좌우를 보시면은 이피션시와 바이어빌리티 각각 다른 스케일로 수행하셨을 때 거의 차이점이 없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는
DNA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RNA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양측과 우측 데이터가 거의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단 앞으로 이제 새로이 출시된 네온 넥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이어서 이제 저희 두 번째 일렉트로포레이션 솔루션인 CTS 제너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너 시스템에 대한 간략한 설명 및 이제 네온 투 제너 시스템 두 시스템과의 호환성과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너 시스템은 이제 네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9버전 네온 시스템의 기술을 계승한 라지 스케일 일렉트로포레이션 시스템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온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볼테이지, 와이드스, 펄스 세 가지 파라미터를 모두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오픈 플랫폼 시스템이고요. 제너 시스템 자체로서 트랜스펙션이란 지연 트랜스퍼 이 공정 하나를 수행 가능하게 고안되어 있는 모듈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타 시스템과 이제 동조가 가능할 겸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베이스나 OPC UA 같은 이런 타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한 이런 컨트롤 시스템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에 적용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풀리 클로즈 타입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지금 보시는 시약 및 키트가 모두 FDA DMF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소모품은 1mm 스케일 싱글샷 키트 그리고 최대 25mm까지 일렉트로포레이션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샷 키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최대 25mm 볼륨으로 수행하실 경우에 대략 한 30분 이내에 모든 프로세스가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온 시스템은 이제 리서스펜션 버퍼처럼 일렉트로포레이션 버퍼와 지노 에이팅 버퍼 두 가지의 버퍼가 일단 제공되고 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백 형태와 바틀 타입 두 가지 모두 저희가 제공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네온 시스템과 제논 시스템의 일렉트로포레이션 챔버를 비교한 그림입니다. 제논 시스템은 네온 시스템에서 이제 사용한 파이프의 팁 베이스와는 다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러그 타입의 챔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제논 시스템은 사용되는 소모품의 형태는 네온 시스템과 다르게 보입니다만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일렉트로포레이션 챔버 기술을 적용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극과 시료의 접촉 면적이 좁으면서 가늘고 긴 형태의 챔버를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스몰 스케일에서의 파라미터 및 조건을 그대로 라지 스케일에서도 트랜스레이션이 가능하게끔 기술적인 배경으로서 작용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기술적인 배경을 토대로 제논 시스템은 네온 시스템과 함께 사용하시면 높은 시너지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대규모의 설비에서 옵티마이제이션의 수행은 필연적으로 높은 비용과 많은 소모품이 요구되고 이는 곧 큰 규모의 장비 운영에 있어서의 큰 허들로 작용합니다. 네온2 제논 시스템의 조합은 작은 스케일에서도 충분히 라지 스케일 결과를 미믹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기에 실제로 라지 스케일의 공정 단계에서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즉 작은 스케일부터 큰 스케일까지 점진적으로 스케일을 올려가시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요. 동일한 기술이 적용된 장비에서 보다 원활하게 최적화를 진행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초기 공정 세팅은 이제 네온 넥스트 시스템으로 스몰 스케일에서 조건 잡으신 다음에 여기에서 확인된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제논 시스템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마이크로리터 스케일에서 적용된 데이터를 그대로 최대 25mm 볼륨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데이터와 같이 앞서 설명드린 네온2 제논 시스템의 과연 파라미터가 정말로 일정 유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좌측의 데이터와 우측의 데이터는 동일한 농도의 T셀 및 크리스퍼-캐스9 컴포넌트 사용해서 각각 다른 스케일로 트랜스펙션 진행해서 락아웃이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한 결과입니다. 네온 시스템은 100마이크로리터 스케일로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수행하였고 제논 시스템은 이에 10배인 1mm 스케일로 이제 일렉트로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양쪽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낙값 효율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다른 스케일의 시스템이지만 충분히 업스케일에서 사용 가능한 기술적인 편의점을 충분히 제공해 줄 수 있는 그야말로 리서치 투 매니팩처링 솔루션으로서 최고의 강점을 나타내는 조합이 바로 네온2 제논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저희 서머피스에서 제공한 두 가지의 일렉트로포레이션 시스템은
실제 공정 연구 및 생산 단계에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와 같이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여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네온 시스템을 통해서 대용량의 일렉트로포레이션 생성 공정 전 미리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실제 업스케일 생산 공정 연구는 이제 패러렐하게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즉 각각의 공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신 것보다 패러렐하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소규모의 시스템으로 최적화를 진행하시면서 전반적인 공정 연구의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시간적인 이점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썸오피스에서 제공드리는 두 가지 일렉트로포레이션 기반의 트랜스펙션 솔루션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트랜스펙션 관련해서 허들이 느껴지시거나 이제 골머리에 써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든 요청 주시는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두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시거나 추가로 문의 주실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담당자분들을 통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을 만나 뵙고 해결책을 제안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썸오피셔에서 제공드리는 일렉트로포레이션 솔루션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도 남은 시간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